멀리 떠나 있어도 때때로 눈에 선합니다. 그 집 마당엔 어머니가 계셨죠. 잘못하면 시간이 흘러 돌아왔더니 여기를 열어보니까 고추장. 어머니가 담근 장이 오래 묵어 있습니다. 고추장이요. 이게 아마 시간장일 것 같아. 근데 밑에 녹은 소금이 다이아몬드처럼 있더라고요. 소금 덩어리. 간장이에요? 간장, 집간장. 우리 오면 어머님이 여기서 장 퍼서 이렇게 병에 담아주시고 애깨 먹어라! 애깨 먹어라! 그래요. 그 목소리 귀에 쟁쟁합니다. 이거는 어머니. 저희도 또 옷을 사입지 않고 어머니 손수고 해 주신 거예요. 이거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한 번씩 입고 그래요. 풀도 그 손길 잘 피부를 스칩니다. 그러나 이 집 어머니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간 어머니의 집. 자식들이 종종 그리움 때문에 불을 지핍니다. 이 양산이 있어, 저 위에가. 있어? 응, 농기가 있어.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호탕하시고 다녀마! 갔다 올란다! 뭐 하고 있어라! 그러고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머리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동백기름으로 쫙 해가지고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붙게 쪽머리를 딱 하시는데 이제 장미무늬는 내가 하나 사진 속 어머니의 양산을 펼칩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그 마당에서 봅니다. 이 자리. 응.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집이 보이게. 자식들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이 집의 당당한 주인공이셨죠. 지나간 사람 다 불러갖고 술 한 잔씩 꼭꼭 먹여서 보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가득 차 있어 여전히 따스한 집. 그곳에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수십 해가 지난 후에 돌아와도 그 산자락 아래 그 들판 옆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초여름엔 모내기를 했을 것이고 때때로 김도 메웠을 것이고 한여름 때약볕을 오가며 곡식이 있길 기다렸을 마을. 그 마을에 그리운 그 집들이 있습니다. 6월의 햇살이 마당에 한가득 내려앉은 날입니다. 집의 주인이 마당밭에 나와 하루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87의 어머니입니다. 깨 섞어. 깨. 이거 작은 것도 깨. 이제 크면 이제 저렇게 이렇게 생겨. 그런데. 씨를 뿌리는 날에도 허리를 잔뜩 구부리셨겠죠. 싹이 나니 앉은 걸음으로 또 몇 날을 보냅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자란 것 치고 어머니의 수고로움에 기대치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심고 가꾸고 키우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것들은 제 몫을 하기 위해 떠나갔고 어머니만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몇 년 살았는구나 모르겠어. 뭐 시하면 나 18살 먹어서 가고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87이요. 힘들었지라.
18살 먹어서 뭔 쏘가지가 들었겠어. 직분 같으면 학교 다니고 엄밀 밑에서 살려. 키만 컸지 아무 쏘가지가 없어. 지금도 그런데. 해남에서 살던 16살의 소녀가 영암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신랑도 낯설고 식구들도 낯설고 마당 넓은 이 집도 낯설었죠. 70년이 훌쩍 흐르고 보니 87의 노인이 집 주인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한문 있고 한해 있고 시아반 있고 시어만 있고 아들 시아제가 5 신우가 시 그렇게 5남매 8남매 있는 데 왔어. 야 그래갖고 이제까 내가 다 여웠어. 여와서 샀어. 시댁에 살던 식구들이 12이었고 시집와서 낳은 자식이 5이었답니다. (17이나) 되는 식구가 복닥거리며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혼자 남아 밤과 낮을 보내고 있습니다. 키운이라 생각하면 깜빡깜빡. 아주 그놈 키운이라고 애써도 언제 그렇게 키웠는가 해지요. 내가 이제 죽을 때 내놓지. 돌이켜보면 그 세월 참 잠깐이었다 싶었는데 윤기 흐르던 새 집은 긴 시간의 틈이 벌어졌고 젊었던 어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손때가 무섭지. 내 집이 제일이요. 너희 집이 어디 자석집이도 그래. 자기간들 집도 좋아도 가서 하면 내 집만 못해. 그러니까 내 집이로 여거 혼자 있어도 여가 질이요. 놓고 잡으면 놓고 아프면 둘 놓고 먹기 싫으면 말고 먹고 잡으면 먹고 세상 좋지 내 집이. 암만 자석집이라도 애로워. 떠나온 지 오래되어 고향 마을에 애틋한 건 이 마을에 어머니들의 시간이 쌓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기 또 한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허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엎쳐서 함께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지. 팥이란게 열로 팥죽 써먹어. 찰밥도 해먹고. 시골 사람들은 놀새가 없어. 또 이놈이 익으면 또 따야 돼. 할만한 거니까 밭에 살지. 만날 그라고 밭에서 평생 살아온 어머니들은 밭에 엎드린 모양 그대로 허리가 굽습니다. 풀맨기 달아져 다 터졌어요. 아깝겠어. 손톱인 씨 여가 애래 갖고 아파갖고 밭도 못 매겼어. 손톱이 아래 더는 밭을 못 매겠다 하셨죠. 하지만 저 어머니 저 긴 여름해가 기울 때까지 오래오래 밭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했다? 안 보이네? 예. 밭에서 만났던 박정래 어머니입니다. 저리 아이 시간분씩 겁나 짚어. 언제 나온다? 나는 어쩌라?
속을 태우는 그놈 강아지군요. 아, 이리 와. 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매매 도와라. 저 아이가 있네. 병나게 생겼네, 내가. 오늘 이 어머니 집에 새로 들어온 새 식구입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이 데려다 놓았답니다. 그래야 손타 이러면 좋다고요. 한가? 자식들이 다 자란 후에도 어머니들은 늘 무언가를 키웁니다. 가만히 있어. 너를 살리려고 그래, 아버니가. 내일 고리를 사서 이쁘게 해주마. 자, 오늘 이쁜 거. 갑자기 어미의 품을 벗어난 것들에게 세상은 더없이 불안한 곳. 이 새끼는 이제 이 집 어머니의 식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 식구가 들어왔어도 저녁 밥상엔 여전히 어머니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쩐자요? 진통제, 이것은 안정제, 이것은 어디로 있냐? 하고 이것은 혈압약, 아주 엄청나불어. 말도 못해. 이것은 이장약, 목근육이 뜨끈뜨끈하게 먹어. 반찬 가지수보다 더 많이 약을 챙겨 먹고 나면 오늘도 안녕히 하루가 지나갑니다. 가끔 맨 약이란 게요. 이제 곧 죽으려고 그래. 약 갖고 살아, 약 갖고. 네, 약 갖고 사요, 야. 진짜. 19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슬아의 7 자식을 키웠는데 모두 제 갈 길을 찾아갔고 영감님도 10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십 년 되었어. 한테 이렇게 다 떨어져 올수. 영감님 살아계실 때 손수 만들어주신 전화번호입니다. 여가 주암 전화번호네. 주암 쌌다가 함께. 영암 배바우라고도 하고 주암이라고도 하고 그래. 방아 안 갔네? 안 갔어 지금. 아니 저녁마다 와줘라고. 자식들 다 떠난 집, 적적한 어머니의 벗이 되어줄 리는 역시 홀로 집을 지키고 사는 이웃 어머니입니다. 내가 이거 글씨 뵐 때 쓴 것이야. 아이고 한장 안에. 아니 그렇게 처음에 글씨 뵐 때 강주라고 써놓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싹 이제 내가 쓴 것이에요. 광주는 아들 사는 곳, 서울도 자식들 사는 곳. 여기는 이제 내 이름 쓰고 뺑 그랬단 게 글씨 알라고. 순양이도 우리 딸. 딸이 넷이요. 처음 글을 배울 때 이 이름 7개부터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삶의 중심이었던 이름들이었죠. 언제부턴간 세상은 TV 속에서만 바삐 흐릅니다. 종일 이 대문으론 어머니 당신과 바람만이 드나들었죠. 밤이 깊었으니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찾아올 리 없어 오히려 평화로운 시간. 87 어머니의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어지간히도 무더웠습니다. 가물기는 또 얼마나 가물었던가요? 타는 바짝물 때문에 어머니의 속도 바짝 타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도과 텃밭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뜨거운 여름을 견뎌냈죠. 이 집에서 자란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정성을 먹고 자랐습니다. 비가 안 오겠는데 이제 살라고 그렇게 징하요 농사 진 사람. 17 식구 북적이던 마당은 대부분 밭이 되었습니다. 그 밭에서 키우는 작물이 10수가지. 요리 바로 들었어? 하지만 혼자 잡숫는 끼니는 물마른 밥에 게장 반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 더워. 죽구나. 소풍이나 터져. 1시 되었어? 우리 시계가 고장 나갖고 이제 약을 사다가 여야. 이 시계는 안 맞단 게? 수방 약이 없어. 벌써부터 약이 없어. 그런데 왜 시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얼른 봐줘. 졸업이 되어서. 맞지 않는 시계를 자꾸 봅니다. 인중에 땀이 맺혀도 회관으로 가서 더위를 피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내자수건 한년 언제까지 봐도 니도 안 난 것이야. 저 새끼들 본 것은. 한간 넘었다.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 아이고, 보고 자꾸 말고 아니. 그 보고 잡은 자식들한테서 출발했노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넷이 되었다고? 넷이 넘었다고? 기다리는 이가 있으니 시간은 참 더디게도 흘러갑니다. 2시간 그 잠김에 바꾸려면 4시, 5시, 6시나 들어오는데 언제 와서 밥을 먹을까? 고장난 저 시계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태평이네요. 여름 내내 기다렸던 손님이 오십니다. 그 반가운 손님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한여름 소나기처럼 반가운 손님이 저기 오네요. 아니 문제는 내가 갖고 왔냐? 광주 사는 셋째 아들 내외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어머니의 집에서 보낸답니다. 아주 여름에 아주 얼마나 있는 거 눈이 쑥 들어가고 인간이 몰라게 보시다. 요즘 아니요, 마른 것은 없어요. 그냥 좀 빠지기는 빠졌어요. 시골서 사는 건 뭐 다 똑같죠. 뭐 해갖고 일하라면 일하고
깔도 빌어 다니고 나무도 하러 다니고. 집주인의 아들이 등장하자 바짝 긴장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발을 한두 번 잡아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 집의 식구임을 의심치 않고 살았던 녀석들. 지난 계절 내내 먹이고 키운 이유가 사실은 자식들을 위한 것임을 과연 이 녀석들은 눈치나 챘을까요? 머리. 자 이렇게 모시고 오구만. 서울에서 출발한 자식들까지 모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 홀로 계시던 집이 자식들의 생기로 활기가 됩니다. 작년에 이것도 안 심으셨는데.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먹으면 달고 맛있었거든요. 한번 먹어보려고. 맛있는 거. 네. 단짓이 일본 말로 몰라 단짓이라고 그랬어. 수수깡이에요. 수수깡. 근데 뭐 충분히하고 맛없거든. 그 시절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입에 달았죠. 근데 잔머리 없네. 스펀지 같아. 맛이 없네. 여름 내 어머니가 키운 것들은 자식이 오면 그제야 수확이 됩니다. 엄마가 어떨 때는 그 일을 해놓고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며칠 지나고 다 나으면 이제 그때 얘기하죠.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이제 나았다. 이제 괜찮다. 걱정할까봐. 근데 엄마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자기는 둘째예요. 그냥 집안일, 뭐 자식일, 어른들 모시고 어. 집안일 하시는 거가 혼자 이렇게 큰 집을 건사하고 사셔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저희는 정말로 진짜. 둘째 아들입니다. 해가 갈수록 축 젖어가던 감나무가 둘째 아들 덕분에 바짝 가지를 지켜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해지니 어머니께 이보다 더 좋은 지지대는 없습니다. 살기는 혼자 살아도 퍼줘야 하는 식구는 여럿. 시골 어머니들의 집마다 장독대 항아리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이유입니다. 슬하에 둔 자식이 5. 미국 사는 큰아들을 제외하곤 모두가 어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한 50년 전이거든요. 아버지 계실 때는 계속 독도하셨죠.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면 안 되시니까 방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올 상반기 유럽 여행길은 어머니 혼자 밥 말아 드시던 부엌에 오랜만에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니요. 얘 남마다 살아오신 세월이 있는데 더 잘하잖아. 소주병 어디 있어요? 병에다 넣어놓게. 식초 가정집 식초. 집에서 만들었어요? 네. 옛날부터 이렇게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넣고 만드는. 이런 상도 진짜 오래된 상이다. 마당엔 아들 사위가 그득하고 부엌엔 딸 며느리가 분주합니다. 1년이면 서너 번쯤이나 있는 일일까요?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어머니의 집은 허물어지지 않고 서 있는 걸 겁니다. 생각보다는 엄청 까다로워.
큰 사이 오래간만에 내려왔다고 음식 많이 준비해 놓으시니라고 몸살을 해요. 야채도 싸드셔. 제가 하도 이제 진짜 같이 그냥 말아가지고 딸들은 왜 이렇게 드셔요? 어떻게 그 이상하게 이렇게 먹네요. 좋아. 팥죽 싸가지고요. 여름에 저녁에 가끔 비 올 때? 비 올 때. 알고지. 날구질 때 아니야. 날 좋은 날 날 좋을 때도 팥죽 싸가지고 이게 마당에서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먹은 기억들. 여름에 그 호박도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노랗게 익으면 그막좀 넣고 밀가루 이렇게 수제비로 띄가지고 그거 죽 써먹으면 맛있어. 기억만으로도 배가 부른 밤입니다. 달디단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임경순 어머니의 막내딸이 분무기를 집니다. 여름 내 어머니 홀로 오갔던 텃밭으로 갑니다. 거리가 굽은 어머니는 무거운 약통을 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도록 쪼그리고 앉아 풀을 메고 벌레를 잡았을 테죠. 처만 시간 우리가 먹을 것은 하지 말라고 한데 너무 두 번씩은 근데 막내딸이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아니 오빠들 싫어하고. 이건 조그마니까. 이거 많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해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해봤어요? 가끔 해요. 조금씩. 많이 안 해. 무더운 날입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늘 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눈길이 닿는 곳 아들이 있습니다. 저 자식 건사하고 살기가 얼마나 고단할 것인가. 보이지 않을 땐 그립기 한이 없더니 눈앞에 있으니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 때문에 아릿합니다. 엄마. 이리 여기다 올려 엄마 먹으면. 어머니가 담근 된장을 퍼냅니다. 이제 자식들이 돌아갈 시간인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남아도 갖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늙은 어머니에게서 아직도 받아가고 싶은 것이 있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시골에 친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이런 거 다 많이 갖다 먹겠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엄마 안 계시면 이런 것도 다 사 먹어야 되고. 허리가 안 좋니 맨날 엎드려서 일하시고. 우리 엄마 평생 일만 하고 사셨어. 아무튼 뭐. 일이 끝이 없어요. 우리 당숙마가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아유 너희 집은 어찌 일이 끝이 없더라 그러시더라. 어머니의 그 끝없는 일이 자식들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고 또 주면서도 더 줄 것이 없을까 애를 태우는 분. 아니 이게 정작 건가? 다 똑같네. 아 그만해요 엄마. 못 갖고 간다니까. 여름 내 밭을 오가며 만든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예전에요 우리 왔다 가면 그냥 하룻밤 자고 자기 바빴잖아요 일 때문에. 젊었을 땐 직장 생활한다. 하루 자고 가려면
먼 데서 왜 왔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식들은 항상 오면 가기가 바쁩니다. 몇 날을 곁에 두고 본들 자식들 가는 길이 아쉽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바삐 가는 자식들이 아쉽고 자식은 빠르게 늙어가는 어머니가 안타까운 날들입니다. 월출산의 수많은 바위 중에서도 배 모양을 한 바위 아래 자리를 잡았다는 마을입니다. 박점래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시집을 왔다 했었죠. 어디가 원매 잘 사요. 오빠는 안 늙었네. 예. 나는 다 늙어버렸지. 여봐요, 허리 아프게 일하고 다닌다. 괜찮네. 그것이 정상이야. 어디 가요? 아, 나 저 이발관이 좀 가려고. 한 동네에 살던 친척 오라비랍니다. 우리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단게 밤에. 처녀 때. 그 밤에? 오빠하고 댕겼어. 밤에. 낮에는 못 가게 한테 밤에 댕겨. 19 시집 가기 전까지 살았던 마을엔 하나 둘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친구 집이고 사람 안 살아. 빈집 됐어요? 다 돌아가셔 버렸어. 자석들은 결혼해보고 마을 창고. 여기서 우리 애려서 놀았어. 그 고무더비하고 저기가? 여기서 운동장. 여기 운동장이요. 가면 막 고무더비하고 막 땀 뺏기도 하고 놀면 이제 한 애들이 지금 정각에서 나오심시로 시끄럽다 그러고 막 뭐이라 해. 그때의 그 터만 아직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집은 깨끗하니 해놨네. 아까 날마다 도우미가 다니고 우리가 아, 그래? 전현 시절 봤던 어른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는데 작은 아주머니가 아직 집을 지키고 계신답니다. 송간이는 큰딸 안 가먹었네 우리 아직. 아야 몰라 손님이 먹었지야. 좋아로 이리 하게. 누딸이요? 야 몰랐어야. 송간이 떡딸. 송간이 떡딸? 그래. 무엇을 여기다 이불 속에 넣어놨어. 이게 아직 옷을 보다는 넣어놔. 아니 그럼 너나도 춤을 입은다고 따뜻하면. 춤을 입은다고. 응, 따뜻하면 너. 내가 누구냐고 아직. 응? 내가 누구여? 응? 내가 여기서 잘 모르겠어. 아따 전실이도 몰라. 전실이 전서방 아주 그래놓고. 응, 그래도 일꾼 잊어불고. 어째 잊어볼까? 그것도 모르겠어. 어머니 아직 똑똑한데. 응, 아직 먼 데야 버렸어. 집은 날아가고 어머니는 늙어갑니다. 자신이 6 자식을 낳아 키운 어머니라는 걸 과연 이 아주머니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누구들 아프지 말지. 안 아프면 쓰지만 아픈데 어째. 막 저런 데 걸어도 된게. 아따 깨끗 사다 오라가. 오라가 뭐 아지한테 가? 영감이 오라가면 가볼게. 아지 보고자 와? 응, 아재 보고자한테 따라가 보려고. 그래 보고자도 보도 못하고 응, 그래. 죽으면 볼까? 응, 이제 몰라 저승에 가서 몰라. 나도 보고자 죽겠어. 응? 나도 보고자. 보고자 죽겠어. 하긴 나도 이제 아직까지로 이제 죽으면 가서 보려고. 그래. 시계는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조마에선 자꾸 흙이 떨어집니다.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건 과거의 기억 몇 자락뿐. 이 아주머니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인만큼이나 집도 쓸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했단 게 아버지가 선생했어. 선생 간데 돌아가셔 버렸어. 몇 년 되었을까? 엄마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셔 버렸어. 아이 빈집이라 갔더니 살까? 어째 빈집이라다니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살고만 살아. 안채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들어가 볼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집. 그런데 빈집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들일까? 네네. 아들? 큰아들이요? 네네. 우리 나 알거든가. 잘 모르겠는데. 순간이 아들 딸이에요. 내가. 아, 언니. 누구? 돌아가신. 예. 예. 뭐 저기 너무 오랜만에. 성정이가 누나였어요. 한 동네에서 자란 누나와 동생 사이랍니다. 몇십 년 만에 보는데도 금세 얼굴이 익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0년 됐네요. 10년. 이 아버지는 더 늦게 돌아가셨을까? 3년 전에. 그러게. 예. 그러면 자네가 와서 여기 산가? 예? 여기 와서 오늘 또 일하고 일도 하고 아 여기를 둘러봐 이따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이 어디서 산가? 강주소요. 강주. 예. 이름이 홍렬이? 예. 이따 어린데 놓게 얼굴은 기억난다. 야. 기억하고 계시네요. 홍렬이. 예. 손끝이 야무졌던 아주머니가 살던 집입니다. 저 옛날 항아리죠. 다 아줌이 사는 저 항아리네. 주인은 사라졌는데 장독대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집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셨답니다. 이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요.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발라놨는데 그 시간이 남을 열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간 보낸 거죠. 아이고, 다 끝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세요. 아이고, 저 부엌이 색깔 좀 어때요? 좋고 뭐 진즉 이렇게 할 건데. 아니 좀 따뜻한 색깔로. 어따 우리 장남 아들이 이렇게 했냐 하시더니 따뜻하니까. 어머님 주관이 먹는 것은 아끼지 말고 잘 먹자. 그래야 건강해야지 무엇이든지 하고 그런다고 먹는 것을 안 아끼시고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풍로. 이렇게 하면 바닥이 여기서 샥 나고 볼이 싹 잘 붙어요. 이렇게. 숯불을 볼 때도 또 이걸 사용합니다. 여기 석작이 지금 35년 됐다. 35년. 결혼할 때 폐배 음식을 이렇게 이바지를 해가지고 여기다 담아가지고 갔었어. 어머니가 콩물을 갈아주시던 돌화기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키도 어머니가 쓰시던 바구니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계는 오래전에 멈췄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육남매가 다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 여기서 이거 제 기억에 무슨 어머니가 이 자리 이 위치에서
저희들 다 태어났거든요. 성품이 호탕했던 처녀가 주안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들 둘, 딸 넷을 이 집에서 낳고 키웠습니다. 6 남매의 어머니로 언제나 당당하셨던 분. 이 집은 그런 어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집입니다. 오늘 반찬 고구마 죽여 먹자고? 그래, 나 까줄게. 식초 넣고 해서 먹어도 맛있고, 또 우리 그 보통 김치 담듯이 삶아가지고 고구마 줄기 김치를 담아도 맛있어요. 아니, 얘도 밖에 어머니가 일궜던 밭에서 이제는 자식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어머님이 된장으로 만든 음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까 된장으로 해먹는 게 이제 식구들 입에 많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먹으면서도 항상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면 참 맛있었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방식대로 반찬을 만듭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그릇이에요. 하나도 안 버리고 어머님이 쓰시던 그릇. 어머니의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식사합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루에서 밥을 먹습니다. 요거는 옛날 이 집은 여전히 그리움 가득한 어머니의 집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집에서 자식들이 조금 일찍 추석 맞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내려오면 이제 항아리도 닦아주고 소금도 한 번씩 보고 10년 됐대. 이런 것은 정말 아주 고생고생하잖아요. 아주. 이건 그냥 볶아가지고 식용으로 써도 좋고. 어머님이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항아리 보세요. 저기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있고 여기 있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어머니의 부엌에서 송편을 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객기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추석 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막 덩어리로 막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애기들이랑 다 애기 옹기종기 모여서 빚거든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10번째 추석. 맛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목포에 사는 딸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이 집에서 자식들은 종종 서로를 만난답니다. 일로 옥상에서 왔어요. 언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생각만 가졌다. 우리 넷이 어머니가 따로 부르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마련해 준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아가씨 많이 잡사. 양파가 많이 갖고 전부 다 하나씩 하고 야, 너야 걔는 여 아버님, 응? 아버님 녹그릇, 여 어머니, 응? 그 어머니 밥그릇. 그거잖아 그거. 어머니 밥. 가지고 여기다 밥에 오셔가지고 여기다 밥 넣고 막 반찬 골고루 넣어서 막 비벼가지고 막 어른들이 막 묻지 하시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밥그릇 우리 얼마나 어머니. 커요? 이렇게 크대요. 네. 그 식사를 그 많이 하셨어요. 97, 예, 또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집 본지수 국그릇 밥그릇을 다 빌려가도 접시까지. 찾아갖고 올 수 있죠. 그릇이 부족하니까 이 집 저 집 거 다 모아가지고
쓰고 이제 분리를 하려면 섞이니까 어려웠고. 저렇게 다 쓰셔가지고 그런 지혜가 다 있으셨어요. 이게 성냥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성냥 안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당성량이죠. 당성량. 전화번호가 상국 23국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70년대. 사소한 물건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는 어머니의 성품은 그대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여튼 지나가시는 분을 그냥 못 지나가게 하세요. 불러갖고 뭐 안주가 없으면 김치라도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대접하시는 그런 모습. 날이 갈수록 그 모습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니 기억 속 어머니의 나이를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염소하는 그 의자입니다. 앉아봐. 자, 어머니하고 아버지 염소한 장면을 우리가 재현을 한번 앉아봐. 미안했다. 내가 그만 미안했대. 며느리가 어머니의 염색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만 이제 여기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어머니가 쓰시던 염색 약도 찾아냈습니다. 제 그 부모님은 두 분이 티격태격 막 싸우시다가 그 염색도 하시고 또 하해도 하시고 서로 교대로 염색을 해주시거든요. 그 어저께 장애 갖고 돈 준 거 어땠어? 다 써버렸어? 돈이나 뭐 많이 주요? 응? 그 돈 어디다가 쓰려고? 응? 내 말은 조금씩 아껴서 쓰고, 응? 그래야지. 우리 마을에서 나처럼 아껴 쓴 사람 나오라 그래. 몇몇 더 이따가 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곰탕이나 한 거라 하고 오세요. 그럽시다. 그라소, 응? 내 말 잘 들어. 그 싸우시면서 염색도 하시고 또 바로 또 하셔요. 그냥 그 교대로 그 염색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머니 앉으셨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네. 이 의자가요. 그 의자입니다. 그 의자고 이 거울 있잖아요. 어머니의 의자에 앉아 염색을 하고 어머니의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미치면 막 아버님한테 어디 살에다가 이렇게 해놓여? 어? 그러셨는데 정말 이제 그 자리에 며느리인 제가 여기서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 아들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흰머리 보고 그러더니 아주 슬퍼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면 어머니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나 아니 며느리나 손주 먼저 안 봐요. 항상 아들을 먼저 챙기고 오야야 내 아들 왔는가. 이렇게 보시더니 오야야 내 아들 머리에도 서리가 내린다. 흰머리가 그래서 지금도 저기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수도가에서 머리를 감던 어머니, 밭에서 돌아오던 어머니, 그 모든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만약에 그냥 집이 헌 집처럼 되어 있으면 닦고 앉아 있기도 싫죠. 이 항아리는 어머님 유품으로 가져갈란다고 시누이들이 하나씩 또 가져간다고 하면 오빠가 또 흔쾌히 가져가더라. 그러면 이제 두고두고 장 항아리 이제 아파트에서 쓰면서 우리 엄마 생각 그런 게 다 어머니 선물이죠. 언제 돌아가도 편안히 반겨주는 집. 당신에게도 그런 집이 있길 바랍니다. 인경순 어머니 집에 다시 자식이 찾아왔습니다. 광주 사는 막내 아들 부부입니다. 초여름 참깨에 순을 솎아내더니 벌써 열매가 들었습니다. 밭에다 심어가지고 엉덩이 끄고 다니면서 풀 뽑고 시장에 가서 돈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얼른 가서 돈 내밀고 사 먹기는 쉬운데
막상 이렇게 짜서 주면은 얼른 따라서 먹기가 아껴져요. 어머님이 주신 거하고 시장에서 얼른 돈 주고 사서 먹는 거하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풀을 맺습니다. 이제 익은 열매를 거두고 갈무리를 하는 철. 이렇게 자식에게 줄 것들이 새로 생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머니의 집이 더 애틋해집니다. 비새는 곳은 막고 허물어진 곳은 고칩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집에 어머니가 더욱더 오래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제 와서 돈 많이 벌면 이제 여기 와서 이사서 산다. 그렇게 쭉 살라고 말이야. 그래서 모르지. 나는 죽어보면 안다. 나는 죽어보면 모르지 이제. 비 온다 비야. 반가울 것 없는 가을비입니다. 가을거지 농사꾼 손길이 더욱 분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들의 시간은 더욱 빠른 속도로 흘러갈 것입니다. 비가 그치면 자식들은 또 어머니 집을 떠날까요? 그러면 이 집에 또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될까요? 외롭더라도 부디 오래 머물러 주길. 당신이 계신 그 집이 그리